여러분, 넷플릭스 1년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도 1년에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즈니 플러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다 합쳐도 1년에 50만 원 넘기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기 1년 구독료가 무려 191만 원에 달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입니다. 신문 한 권 1년치를 우리 돈으로 2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이건 단순한 종이값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터무니없는 191만 원이 어떻게 김정은의 미사일 자금으로 세탁되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이재명 정권과 그 세력들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달콤한 핑계를 대며 이 독극물 같은 매체를 우리 안방까지 풀려고 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정치적 설계도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사상적 무장 해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적국의 선전 매체를 제 집 안방처럼 들여다보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북한의 매체는 철저히 통제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그것도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개방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면역 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고도의 경제적, 안보적 공작입니다. 오늘 노동신문 개방 뒤에 숨겨진 검은 커넥션을 완벽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1만 원이라는 금액에 집중해보세요. 이건 북한이 해외 구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초고가 전략이 아니라 노골적인 외화 갈취입니다. 노동신문 한 부 가격이 우리 일반 일간지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는 건데 그 막대한 차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 노동자들의 복지에 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북한의 이른바 39호실, 즉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직행합니다.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적의 신문을 보면서 동시에 적이 우리를 겨눌 미사일을 만드는데 비용을 대주는 꼴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 집 대문을 열어주는 것도 모자라 나를 죽이러 올 강도의 식비까지 우리가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의 집권 세력들이 내세우는 개방의 명분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이죠. 정작 정통망법과 언론중재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은 틀어막고 진실을 알 권리까지 박탈하면서 북한은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식 수준이 높아서 북한의 신문을 봐도 선동된다거나 흔들리지 않을 건데 뭐가 무섭냐는 말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국민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안보의 빗장을 풀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심리적 밑작업입니다. 여러분, 노동신문이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매체입니까? 아니죠. 그건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선전으로 도배된 디지털 삐라일 뿐입니다. 실상을 알려면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보기관 자료를 봐야지 왜 적국의 홍보 전단지를 읽어야 합니까? 이건 마치 마약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마약을 직접 투약해보자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 수준이 높아 마약을 편의점에서 팔아도 투약할 일이 전혀 없다는 논리와 같은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사상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청년들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노동신문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민족 공조나 우리 민족끼리 같은 선동 문구에 노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언론 개방이 아니라 사상적 독극물을 우리 사회에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지점이 나옵니다. 노동신문 개방은 단순히 신문을 읽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예행연습입니다. 노동신문이 합법적으로 개인에게도 유통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신문도 보는데 왜 북한 방송은 안 되냐? 북한 사이트 접속은 왜 막냐는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빗장을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대한민국 안방이 북한의 가짜뉴스와 거짓말 선동에 휘둘리는 놀이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들에게 합법적인 확성기를 달아주는 셈이죠. 자, 본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제 숫자로 보는 안보 붕괴의 경제적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회적 신뢰와 안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노동신문 개방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 갈등이 폭발하고 북한의 선동에 휘둘려 국가 정책이 마비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연간 수조 원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사상적 침투에도 무방비한 나라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겁니다. 자본은 가장 냉정하고 비겁합니다. 불안한 나라에는 절대 머물지 않거든요. 터무니없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이 191만 원이라는 구독료를 공공기관이나 학교뿐만이 아닌 개인에게까지 배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돈이 합법적인 루트를 타고 평양으로 송금되는 겁니다.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아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외화를 상납할 수 있는 뒷구멍을 파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적국에 헌납하고 우리 정신 세계를 적에게 내어주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노동신문 개방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강력하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설계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굳이 이 시점에 적국의 선전 매체를 개방하며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정치는 절대로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안보 이슈는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죠. 노동신문 개방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안보의 마지막 빗장인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드러내기 위한 지렛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의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우리 체제를 보호해왔죠. 이건 마치 우리 집을 지키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나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신문이 합법적으로 우리 서점과 인터넷에 깔린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노동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SNS에 퍼나르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국가에서도 허용한 신문인데 왜 이게 죄가 되느냐고 따지면 법원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을 직접 없애기는 힘드니 법의 효력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우회 전략을 쓰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국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셧다운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보험료 내면서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생존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 세력들은 이 보험을 해지하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적이 언제든 우리 집 안방을 들여다보고 사상적 침투를 할 수 있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적국과 대치 중인 나라 중에 이런 미친 짓을 한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상호주의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사과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포도 한 송이라도 줘야 거래가 성립되죠. 그런데 이번에 일부 개방하면서 북한이 우리 신문을 평양 시내에 배포하겠다는 약속을 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신문은 안방까지 들여보내려는데 우리 신문이나 방송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형감인 불온 선전물입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상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안보를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꼴인데 이걸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무시무시한 진실은 국민들의 주적 개념을 희석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매일같이 노동신문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은 서서히 김정은 체제에 익숙해집니다. 아, 저들도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는 민족이구나. 저것도 사람 사는 곳이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겁니다. 안보의식이 마비된 국민은 총칼을 든 적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상적으로 무너진 나라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노려온 전술이고 우리 내부의 설계자들이 그 전술에 발을 맞춰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이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1만 원이라는 구독료가 단순한 신문 대금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충성 자금이자 북한에 합법적으로 외화를 송금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혹은 공공기관의 예산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을 사고 핵실험을 하는 비용으로 쓰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 자식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을 우리가 직접 갈아주는 꼴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왼쪽의 사람들은 왜 정통망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침묵하고 북한 주민들의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걸까요? 노동신문 개방을 주장하기 전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신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부터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본인들은 북한의 선전물을 자유롭게 보겠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외면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붉게 물들이겠다는 사상적 야욕뿐입니다. 자, 이제 이 노동신문 구독료 191만 원이 실제로 어떤 루트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는 국내의 연결고리들은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실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신문 한 권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191만 원이라는 금액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통행세이자 충성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일반 일간지 구독료가 한 달에 1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입니다. 1년이면 20만 원도 안 되죠. 그런데 노동신문은 그 10배에 달하는 191만 원을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북한이라는 폐쇄된 집단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아주 정교한 환전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동신문을 한 부 구독할 때마다 그 차액만큼이 고스란히 김정은의 비자금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이 지점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이 자금이 흐르는 통로에 우리 내부의 연결고리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을 국내에 유통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나 단체들을 유심히 보세요. 이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공식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 운영비까지 챙기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공공기관의 예산이 연구용 혹은 정보 수집용이라는 그럴듯한 꼬리표를 달고 이들의 주머니를 거쳐 평양으로 송금되는 시나리오. 이게 과연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최근 공공기관 181곳에서 개방되어 현실화된 눈앞에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터무니없는 건 우리 국방비로 적의 미사일을 막느라 수조 원을 쓰는데 한편에서는 적의 선전 매체를 구독해준다며 적의 미사일 제작 비용을 대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죠. 노동신문의 구독료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금액이 단순히 신문 종이값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판권이나 기사 인용료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금이 북한으로 흘러가게 할 거대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길이 열리면 그 다음은 순식간입니다. 각종 다큐멘터리, 북한 영상물, 서적들, 저작권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고 대한민국의 부가 북한의 체제 유지비로 고스란히 상납될 겁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 되는 거죠. 더 오싹한 지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과거 이재명 대북 송금 혐의를 합법의 틀 안에서 희석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불법 논란을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 덮어버리려는 시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정보를 통제하고 자금을 열어주는 이 정교한 설계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등골 서늘한 보안상의 맹점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간첩들이 어떻게 지령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산속에서 숨죽이며 무전기를 켜고 해독하기도 힘든 난수표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풀려 우리 안방까지 배달되는 순간 간첩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합법적 지령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그날의 기사 제목, 특정 단어의 배치, 심지어는 사진의 구도까지 국내에서 암약하는 지하 조직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작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뜨면 어떤 투쟁을 시작하라는 식의 지시를 신문 한 장으로,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하에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신문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의 실시간 작전 지시서입니다. 정보기관이 이를 눈치채고 차단하려 해도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인데 왜 막느냐, 알 권리 침해다 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방패 삼아 달려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독재 정권의 선전 도구를 민주주의의 가치로 보호해주는 꼴이죠. 이런 기막힌 발상,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아직도 정부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동신문을 개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는데 말이죠. 정보의 빗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안보의 빗장이 뽑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진짜 설계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그 지지 세력들이 왜 이토록 노동신문 개방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선동에 익숙해져서 결국은 국가의 정체성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상대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감성파리로 우리 안보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거죠. 경제가 무너져도 안보만 튼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가 무너진 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월남이 왜 망했는지,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지점은 또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개인에게까지 개방되면 우리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할까요? 북한의 알 권리라는 명분 아래 북한의 선전 기사가 우리 포털 상단에 배치되고 우리 청년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 내용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댓글창은 종북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 여론을 조작하고 평범한 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이건 단순한 매체 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신세계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작전입니다. 우리가 191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그 상륙작전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신가요? 법이라는 건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뼈대 중에서도 우리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그런데 노동신문 개방은 이 법이라는 뼈대를 안에서부터 녹여버리는 강산성 용액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대법원이 이미 반국가 단체라고 판결한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를 우리가 우리 세금 내고 우리 집 거실에서 합법적으로 읽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종북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도 허용한 신문인데 왜 이걸 퍼나르는 게 죄가 되느냐는 궤변 앞에 우리 사법 체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문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국가의 무형자산인 법치주의를 통째로 폐기 처분하는 일이에요. 법이 무너진 나라에 어떤 투자자가 돈을 맡기겠으며 어떤 기업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까? 안고의 붕괴는 곧바로 경제의 파멸로 직결됩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지점은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평화라는 가면입니다. 191만 원이라는 거액의 구독료를 김정은에게 상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북한의 독재를 찬양하는 기사를 읽게 만드는 게 과연 평화입니까? 이건 굴종입니다. 적이 쏜 총알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총알값을 대주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고 자위하는 꼴이에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세력들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적의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해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사상적 마약을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노동신문 개방이라는 이 거대한 사상적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91만 원의 검은 커넥션을 감시해야 합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대학 도서관이 국민의 혈세로 이 독극물을 구독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금이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단 1원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알 권리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알 권리는 북한의 선전물을 보는 권리가 아니라 그 선전물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지 그 진실을 알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이나 온라인 수업 자료에 슬그머니 침투할 노동신문의 독소 조항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국가 안보와 사상적 토대는 다시 세우는데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9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북한의 오만함과 이를 방관하는 내부 세력들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우리 안방의 빗장을 풀고 적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연 191만 원의 노동신문 구독료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합법적 외화 상납 수단이다. 둘째, 노동신문 개방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사상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다. 셋째, 우리는 세금 감시와 안보의식 강화를 통해 이 사상적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알 권리라는 그럴듯한 핑계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정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고 날카로운 경제와 안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